옛날 강원도 강릉이란 고장에 효자가 아주 많이 살았단다. 효자요? 그래, 부모를 돌보는 것을 가장 큰 도리라고 여겼던 게지. 왜요? 그야 날 낳아주셨으니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여겼던 게지. 왜요? 그게 내가 나고 자란 만큼 부모님도 늙고 병이 들었으니 날 돌봐주셨던 그대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을 마땅하다 여겼던 게야. 그래서 말이지. 이랬던 거지. 정말요? 그래. 정말 그랬어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다달이 용돈 쥐어드리고 봄, 가을 여행 보내드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찌 우리 집안에 요런 녀석이 요 녀석아 여기 딱 TV 앞에 앉아라. 내가 오늘 효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려주마. 요 녀석. 가정의 달 5월이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서는 효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강릉의 역사 문화 전문가입니다.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님. 호주에서 오신 한국인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님. 그리고 MBC 강원 영동의 효녀 아나운서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오늘은 좋은 얘기,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삼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니 본받을 만한 효자, 충신, 연려를 가려 뽑아 그 사실을 기록하라. 조선의 도덕교과서 삼강행실도. 아이고, 세상이 어찌 되려고. 경상도 진주에서 김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 짐승만도 못하구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유교를 중요시했던 조선에선 아주 큰 사건이었지. 그리하여 세종은 유교의 기본도리 삼강을 담은 책을 만들기로 했어. 삼강이란 부모를 효로 섬기고 임금을 충으로 받들며 아내와 남편은 믿음, 곧 열을 지키라는 거지. 그럼 삼강행실도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 병든 어머니께 잉어회를 드리기 위해 한겨울에 낚시하던 조선의 효자 이성무 이야기. 늙고 병든 부모라도 정성껏 모셔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중국 원각의 이야기. 어머니에게 드릴 죽순을 구하던 아들의 효심에 얼어붙은 땅에서 죽순이 솟아올랐다는 오나라 맹종 이야기. 삼강행실도는 백성에게 널리 반포되었고 이후에는 한글로 덧붙여 백성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지. 삼강행실도는 유교의 도덕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백성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지. 모범이 될 만한 효자와 충신, 연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 한글 풀이로 많은 백성에게 도덕 교과서가 되었던 삼강행실도. 지금도 조선시대의 사회를 이해하고 국어 연구와 전통 회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네.
삼강 행실들을 통해 세종은 백성에게 어떤 정신을 뿌리내리고자 했을까? 오늘의 키워드,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갈 텐데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말씀으로 안 드리고 김소영 아나운서가 직접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 네. 뭐가 지금, 네. 예. 지금 딱 봐도 먼지 느낌이 오는데요. 시간여행 강원이 오늘 그 시즌 2의 첫 회라서 네. 예,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세트, 이 산뜻한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세트에 앉아서 우리가 오늘 첫 키워드가 인분이네요. 자, 인분. 지금 좀 이렇게 보니까 또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대한 나왔네요. 귀엽게 예, 표현을 그러게 하려고 말입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예, 예. 근데 김소영 아나운서 어떠세요? 오늘의 키워드, 인분. 일단 제가 이렇게 TV에서 여자 아나운서로서 제 입으로 변이라는 단어를 뱉게 될 줄 몰랐고요. 네네네. 당황스럽습니다. 예. 근데 예.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친구예요. 그렇습니까? 네, 하루에 어허. 한 번 꼭 인사를 하고 싶은데 네.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저런. 마음 참 아픕니다. 최담희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그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오늘 뭐 네, 진짜. 제 성격은 아니지만 원래 진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그 자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시즌 2 새로운 세트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녹화하는 첫 이야기. 네. 오늘 변에 관한 얘기를. 자, 박도식 교수님. 오늘 키워드는 이 변입니다. 변. 인분입니다. 특히. 예, 저거 이제 그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네. 저거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조선 시대 이제 그 농업 생산력 발전 아하, 그런 할 예. 때 인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1년 농사 짓고 1년 또는 2년 쉬었다 농사 지었는데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 이제 해마다 농사를 집니다. 거기에 상당히 기여한 게 뭔가 하면 인분입니다. 네. 네, 오늘 키워드에 관한 첫 느낌들을 오늘 함께 느껴봤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효입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이 변으로 잡은 것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근대 이전으로 가면 이렇게 의료가 이제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변을 보고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변이나 이제 그 오줌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변이 이제 몸을 전체를 통과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의학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상분이라 그래서 변을 찍어서 맛을 보고 그 맛을 가지고 이제 그 건강 상태나 병의 상태, 증세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변을 찍어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떤 데 쓰냐면 그 부모 자식 간에,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변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부부 사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이제 주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그렇지. 실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 강릉 지방에 이제 그 김담이라고 하는 분이 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대변을 맛봅니다. 네. 병의 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깥에서 요강 누워 있지 계신 않습니까? 분은 아버지이고 예, 아버지고 아들이- 이제 아들이 여기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요강을 이용해서 변을 보고 예. 거기에 지금 맛을 보고 있네요. 예, 여기 보면 김담 상분해서 예, 이제 예. 김담이 이제 변을 이제 맛보는 네. 거 나옵니다. 김담의 아들, 김담의 손자까지 이 정려 네. 국가에서 이제 포상하는 게 있거든요. 이 정려를 그 받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3세 사효의 그 가문이라고 이제 칭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굉장합니다. 효심 깊은 효자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저희가 직접 극으로 드라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드라마 속으로 잠시 떠나보시죠. 예로부터 강릉은 효자와 효부가 많이 나온 고을이었으니 예와 효의 고장이란 말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었다. 조선 중종 시절 강릉에 김담이란 효자가 살았으니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잘덕이 부족하여 이렇게 편히 모시지 못한 그 죄를 어찌 갚으라고. 얘야, 예, 아버님. 내 옳다 눈은 못 보고 그냥 갈 것 같구나. 밤낮 없는 간호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 아버님 때문에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벌써 며칠째 저렇게 밤을 샌다지요? 아유 말도 마시게. 밤을 꼴딱 새면서 옆에 있다 자는가. 아이고 세상에 저럴 수가 없어. 아이고. 대체 무엇을 받길래 지금 제가 헛거를 보고 있는 게지요? 아이고 아닐세 아닐세. 나도 봤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대관절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기함하게 한 것일까? 색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네. 아버님,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내 살다 이런 건 그냥 처음 봐요. 아이고 세상에 조선 팔도에 저런 효자가 또 있을까. 일평생 오로지 부모 봉양에만 온 신경을 써온 김담은 아침 저녁 기도를 올렸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부르자인 저를 데려가시고 저희 아버지를 만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허나 하늘도 야속하였으니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님. 삼 년 후 그 소식 들었어요? 아 뭔 소리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내내 울어서 이 두 눈이 멀었다지 않소. 이거 봐봐. 방법이 없지는 않아. 내가 저 연마을서 들은 건데 말이야. 3년 묵은 간장 3마리면은 그 눈병이 아주 시큰듯이 난다고 하던데? 아이고 우리 집 장독대에 3년 묵은 간장이 있단 말이지. 내 얼른 퍼다가 먹여야 되겠구만. 응?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개똥이 엄마, 나 간장 좀 더 퍼 담아줘요. 갑시다. 고을 사람들은 앞다퉈 간장을 가져왔고 며칠이 안 돼 한석이 모였다고 하니 김담의 효성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부모님의 변을 이렇게 찍어서 맛볼 정도의 효자면 정말 나라에서 극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저는 감히 흉내를 못 낼 것 같은데 그 사극 보면 임금님들의 이런 변은 뭐 매화, 그렇죠. 그래서 네, 매화 매화라고 틀에다가 그러죠. 이렇게 가지고 네, 가서 맞아. 뭐 그렇게 검사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맛으로 병을 알 수 있다는 게 뭐 간이 안 좋으면 뭐 쓴맛이 나고 뭐 위가 안 좋으면 뭐 짠맛이 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변을 이제 그런 정도로 판단하려면 꾸준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꾸준히 많이 맞아요. 찍어 먹어봐야 그렇죠, 먹어야 그렇죠. 한다. 예, 그래야 이제 사람이 확인할 수 평상시에는 있는 이런 거라서 맛인데 오늘은 사실 저런 맛이구나. 네, 그 정도쯤 되려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는 왕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화틀이라 그래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뇨병 있을 경우에는 19세기 말까지 하루에 2번? 서양도 그럼요. 서양도 실제 이런 예들을 기록이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같은 환자에 오시면 하루에 2번? 그리고 당도 느낄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 환자의 오줌을 몇 주 동안 하루에 2번 그러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요즘 같은 이런 환자들 말고 옛날에 뭐 중세 시대 때 그런 때도 이렇게 그런 배설물을
맛보기도 그럼요. 했어요? 그 매화. 네. 매화는 당연히 매일 그리게 했어요. 아, 서양도 매일. 왕의 그럼요. 네. 예, 그 헨리 8세부터 그 아예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은 Man of the Chamber라고 하는데 네. 지금도 그 직장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검사하고 거기서 닦아주고 막 예.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서히 달라지면서 다른 직업이 됐어요. 예, 근데 그럼요.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고려 시대에도 이런 효심의 어떤 그 기록들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고려 시대는 효자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있겠죠? 있는데 네. 당연히 있겠죠. 이제 우리 지역하고 관련되는 분 중에 김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천. 네. 예, 김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강릉 김가라서 네. 저랑 같은 집안. 예.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인물 네. 얘기할 때는 꼭 집안 얘기를 하시네요. 동양 아닙니까? 그 얘기도 제가 네. 자랑스럽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천이라는 분이 그 15살 되던 해에 그 몽고 제6차 침입이 있었죠. 그래갖고 몽골군이 내려와서 이제 한반도 지역을 휩쓸 때 그러니까 그게 1258년인가요? 이제 그때 이제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동생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포로로 잡혀가서 당시에 이제 김천 입장에서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제사도 지내고 뭐 예. 이랬었다 그래요. 그런데 14년이 지나서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한테서 북방으로 14년? 포로로 잡혀간 어머니한테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몽골군들이 이제 그 잡아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노예로 쓰려고도 잡아가지만 그 잡아간 다음에 돈을 받고 풀어줍니다.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 이제 개경으로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잡혀가셨으니 우리 어떻게 좀 돈을 주고라도 모셔와야 되겠다. 네. 근데 2번이나 이제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통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머니를 모셔오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차례의 실패를 반복하고 어머니를 딱 만났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된 어머니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분에 대한 이제 효자각도 서고 거기에 비석도 세웠죠. 네. 어느 동네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자하니 또 뭐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는. 옥계 바로 이게. 옥계. 네, 그렇습니다. 김풍기 교수님께서 나고 잘하신. 네, 그렇습니다. 효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역시 참 좋은 동네네요. 예. 역시 김풍기 교수님이 현존하는 또 효자 거의 뭐 김천 선생과 비슷한 정도의 효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네가 이 삼강행실도에 사실 그 예로서 이렇게 법예로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효자 얘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강릉 사람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를 통해서 함께 그 감동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조선 태종 시절 강릉 호가리 지금의 옥천동에는 병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이성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부모를 섬기는데 아무리 뭔가 마음을 다하여도 늘 부족하기만 하구나. 그는 학문이 높고 효성이 지극해 백원당이라고 불렸다는데 아유, 어머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꿈을 꾸다니. 무슨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어머니? 꿈에 웬 도인이 나타나서 내 효성이 지극하니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말하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병아리 나으려나 봅니다, 어머니. 네, 그럼 일어나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겠다. 예. 아이, 근데 아들아. 예. 지금이 몇 월이냐? 동짓달 아닙니까? 동짓달. 아이고, 내가
병이 들어 이래 누워 있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아이고.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이 소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잉어회라도 있으면 한 점 먹을 수 있으련만. 잉어회요? 아이, 개념치 말거라. 동지 딸인데 잉어를 어디서 구해? 아이고, 개념치 말아라. 아닙니다. 제가 얼른 가서 잉어회를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잉어를 얻게 하여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하늘을 향해 외치자 하늘도 그의 효성에 감복해 꽁꽁한 차디찬 동지 얼음이 풀리고 잉어를 얻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어머니, 어젯밤 잉어회 드시고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내 일어나 춤이라도 춰볼까? 예, 어머니. 그래. 이것도 버리고. 아이고, 자 일어나. 아이고, 자. 둥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의 효행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그래, 네가 강릉에 사는 이성무라고 하였느냐? 예, 전하. 참으로 효자로구만. 내 너에게 큰 벼슬을 내릴 것이야. 아니되옵니다, 전하. 어느 한전이라고 거절을 하는 게냐?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저는 아직 효성이 부족하여 전하가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전하.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로다. 임금까지도 눈물을 흘렸다는 이성무의 효성은 삼강행실도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조선시대 이성무라는 주인공의 어떤 효행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성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성무는 그 강릉 호가리, 지금의 그 옥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3년상 치렀고, 네. 3년상은 이제 그 당시의 효자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이제 79세가 되었을 때 병상에 이제 눕게 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성무 형제가 이제 잉어를 잡아다가 어머님에게 이제 그 드렸더니 어머님이 이제 병이 이렇게 낫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예전에 그 회 하면 이제 민물회를 먹었습니다. 네. 그 임난 때 그 피난 일기 중에서 오희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쇠미록이라고 하는 그 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닷고기는 안 나오고 민물고기만 나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와서 민물고기를 못 먹는 게 뭔가 하면은 디스토마 네, 간디스토마 때문에 이제 그 민물고기를 못 먹는데, 그 예전에는 그 잉어 다려서 이제 먹여 드린 거 그건 많이 예.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무. 이성무. 예. 그 이렇게 부모님 살아생전에 큰 효를 하는 이런 대표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깊은 효심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네. 또 이제 그 3년상 치른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3년상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효자들의 기본이라고도 예, 하지만 이게 결코 3년상을 그 묘 옆에서 이렇게 치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년이란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고려 말 때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예. 그때 이제 국가에서는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잘 따르지 않으니까 3년상을 치르면 이제 국가에서 포상을 하고 그러는데, 한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양반네들은 거의 다 3년상을 예. 치릅니다. 이 강릉에 이제 박수량이라고 하는 예.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연산군 때 어머님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연산군은 단상제라고 해서 우리가 3년상 하면은 36개월이 아니라 27개월째 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연산군은 27일 만에 탈상하게끔 합니다. 예. 국상이라든가
어버이 이제 친상 예. 그것도 이제 27일로 갑니다. 예.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강력하게 이제 뭔가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수량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차라리 쇠망치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선왕 때부터 행해전 거 그거 그만둘 수 없다 해서 그분이 3년상을 치릅니다. 그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고 나중에 중종이 들어섰을 때 이 박수량에게 이제 생시 효자 정렬을 내립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효자 정렬을 그러니까 내리죠.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 3년상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치른 부모님을 위해서 치른 상이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년 군대 기다리는 것도 참 길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실패했거든요. 참 2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데 3년이면 더 길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면서도 왜 하필 3년일까?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연산군은 왜 이걸 못하게 했을까? 예. 왜 4년 안 하고? 그러니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3년상을 왜 3년상을 치르는가에 대해서는 네. 뭐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어에 보면 그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제 발로 설 때까지가 대체로 한 3년 걸린다고 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3년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국대전 이 성종 때 이제 만들어진 완성되는 이 경국대전에 보면 일반 서인들은 그러니까 양반들은 3년상 치르고 일반 서인들은 100일상을 치르도록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100일상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지만 요게 이제 한 17세기 임진왜란 직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일반 서민들도 3년상을 치르는 걸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변하죠. 이거를 치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 선비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3년상을 이제 늘 치르는데 연산군의 경우에는 왜 이제 3년상 치르는 걸 그 못하게 했냐면 연산군의 할머니가 인수대비입니다.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인수대비인데 이때 이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연산군의 친어머니였던 윤 씨를 폐비시켰던 사건입니다. 그 폐비 윤 씨 사건이 있었는데 윤 씨가 이제 워낙 투기가 심하고 뭐 심지어 뭐 그 왕하고 싸워가지고 얼굴에 상처도 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그 방에 침소에서 뭐 이렇게 저주한 물건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 공론이 일어서 이제 폐비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문제가 나중에 그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수대비하고 이제 말다툼도 벌어지고 그래서 뭐 연산군이 머리로 인수대비 할머니를 뭐 받아서 결국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설도 있고 이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일 여궐제라 그래서 하루 상을 치르는 걸 한 달로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일째 되는 27개월째 될 때 탈상해야 되는데 27일 만에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단상제라 그럽니다. 그 삼강행실도에 이름이 딱 올라가면 진짜 효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 삼강행실도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거죠. 효자 110명 중에 강릉 출신 아까 그 이성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종 임금 때 와서 속 삼강행실도라는 게 편찬되는데 거기는 이제 중국 그 인물들은 많이 그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물들을 이제 대폭 수록하고요. 그다음에 이 광해군 때 와서 이제 그 동국 신 속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거기 인물은 전부 한 1,650명이고 수록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효자가 742명입니다. 742명인데 아까 그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이성무, 그다음에 외에 강릉 사람이 13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춘천분이 이제 그 2분, 원주분이 1분, 그다음에 철원 1분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변을 맛본 분 이제 김담이라고 하는 분, 그 아들이 이제 김경황이라는 분하고 김경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또
거기 행실도 거기 들어가 예.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만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럼요. 많으셨겠죠. 기록을 중심으로 할 때 강릉이 효자 도시다. 이렇게 볼 때 이 강릉 지역에 남아있는 여러 효자들의 어떤 흔적이랄까요. 그 모습들을 저희 제작진이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강릉 사람들에게 익숙한 길 경포사거리인데요. 오죽헌 방향 인도 옆에 저건 뭐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강릉의 12학년 중에 한 분인 눌제 이성무 선생의 가족인 이세 육효의 효행을 기리는 비각입니다. 눌제 이성무 선생은 그 효는 백행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그 백원당이라는 호를 갖고 있을 정도로 효에 아주 널리 알려진 분이고요. 그 사형제가 어머니의 병구안을 위해서 잉어를 잡아 바치는 그런 그 효행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건물을 정려각이라고 하는데요. 영해 이씨 가문에 2대에 걸쳐 6명의 효자가 난 것을 기리기 위해 지은 건물이죠. 때는 조선 초 태종 임금 재임 시절 비석의 주인공인 이성무와 새 아우는 추운 겨울 잉어를 구해온 효행으로 효자 정려와 벼슬을 하사받습니다. 또 숙종된 그들의 후손 두 형제도 나라에서 효자 정려를 받는데요. 이 둘을 합쳐 이세 육효지려가 됐습니다. 이 이성무의 마지막 동생인 막내 동생인 이양무의 또 후손인 이당과 이민이 그 피를 손가락을 잘라서 어머니의 병을 구안하는 그러한 그 효행까지 합쳐서 이세 육효의 그 효행이 널리 알려져서 이것이 강릉의 그 예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 효행이 널리 알려진 분들입니다. 광해군 때 다시 편찬한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에 강원도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17차례 나오는데요. 그중 13명이 강릉뿐입니다. 이 정도면 강릉을 예향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겠죠. 노암동 주택가에 자리한 또 다른 효자각. 삼세 사효지려라고 적혀있는 이곳엔 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김담과 김담의 두 아들 그리고 김담의 손주의 그 효행을 기리는 효자각입니다. 여기는 김담은 삼강행실도에 나와 있듯이 그 부모의 변을 맛보고 병 간호를 하던 그런 효행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두 아들인 김경환과 김경시도 효자의 반열에 올랐고 손주인 김한도 그 효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곳 삼세 사효지려엔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편액은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앞에 보이는 석가래 기둥의 지름과 글씨의 크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글씨가 석가래 기둥보다 훨씬 커 보이는 착시 효과. 여러분도 느끼셨죠? 강릉을 찾은 추사 김정희 선생은 부모의 병구안을 위해 변을 맡고 왔다는 김담의 일화를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는데요. 김담의 효행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그는 편액을 적을 때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의지가 글씨에 담기게 된 거죠. 김담의 둘째 아들인 김경시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강릉 부사의 명을 받아서 효행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강릉의 그 향연사 건립이라든가 그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 확립을 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과 요즘은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효의 의미도 조선시대와 지금이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근처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있다면 한 번쯤 찾아보고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효자에 대한 기록들은 뭐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데 저는 그 늘 가졌던 궁금함이 왜 효자만 있느냐. 아니 지금 우리 이 테이블에도 지금 효녀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손 바로 그 효녀라는 표현은 없고 늘 효자. 이게 어쩌면 그 당시 사회상이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어떤 시대상을 또 반영하는 표현은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강릉의 어떤 효자들의 그 흔적들을 봤는데 효녀 얘기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 강릉에 그 이명지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인문지리서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효자 연려는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효녀편은 없습니다. 아, 연려가 있고 예. 효녀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연려들이 보면은 대체로 시집 오기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에게 상당히 그 효도를 잘했다. 네. 그다음에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시부모님을 더욱더 정성껏 모셨다. 그런 게 나오고 이제 그 뭐 어버이를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손가락을 끊어서 이제 뭐 피를 흘려서 이제 소생시켰다. 네. 그런 것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부모 중심이고 네, 남자 중심. 남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효녀라는 표현 자체가 소설 우리가 그 뭐 심청가입니다만 그 효녀 심청 뭐 이렇게 표현할 때 효녀 외에는 실제로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이제 효녀 지은에 예. 관한 뭐 이야기나 이런 그런 게 정도. 옛날부터 이제 그런 효녀는 당연히 있었겠는데 네. 아마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그 기록화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네,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제가 한국에서 40년 살았잖아요. 네. 그 집안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 자식 남편을 위해서 한국 여자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도 한없이 죽도록 일했을 거예요. 인정 못 받았을 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정합니다. 우리 부정하지 네.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번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조금 잘못 기록한 거죠. 예, 그죠? 예. 효자, 효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럼 좀 기록에 남아 있는 이 천하의 나쁜 놈들, 아, 천하의 불효자식들 많아요. 많아요. 기록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또 알려야 되잖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네. 효자 이야기는 많이 기록이 우리 지금 느꼈는데 예. 불효자 이런 거는 이거 예로 남겨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거 정말 이러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불효자 그 기록도 나옵니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을 이제 강상죄인이라고 하죠. 삼강오륜 행위를 이제 저버렸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죄인은 이제 극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은 부수어서 연못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의 의포를 강등시킵니다. 그 마을 전체를. 예예. 강릉이 조선시대 때 강릉 대도부였거든요. 네. 그 강릉이 2번이나 강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원도가 강릉과 원주 첫 글자 따서 그렇죠, 강원도를 강원도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두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도명이 바뀝니다. 1666년에 그때 이제 조선 현종 임금 때죠. 그때 강릉에 이제 그 박귀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 집 딸 사이들이 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전염이 될까봐 단지에다 넣어갖고 땅에다 그만 묻어버립니다. 저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뭐 효도 잘하는 사람은 사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중앙에다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예. 자기 이제 고가 점수 잘 받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쉬쉬합니다. 지역 전체가 강등되니까. 그 쉬쉬하다가 이 중앙에 알려져 가지고 예. 강릉 대도부에서 강릉현으로 강등이 되고 강원도의 도명이 그 대신 이제 양양이 대도부가 돼 가지고 원양도로 바뀝니다. 네. 원양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복싱이 됩니다. 예. 21세기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쩌면 물론 전통적 가치관을 우리가 많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21세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효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대 사회가 뭐 갈수록 이제 살기 어려워지고 또 지금 뭐 젊은 친구들 정말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아마 그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할 것이고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부모님 말고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순서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 그 나와주신 분들께 특별한 가정을 좀 설정을 해드릴까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
예를 들면 최다미 교수님 같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니까 한 45년 정도 될 테고. 이 웃음은 뭐죠? 나머지 30년 어디 갔어요? 네,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진지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유, 감사합니다. 저녁 사드릴게요. 나머지 세월은 어디 갔냐고 지금 되묻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효였는데요. 가장 심하게 불효를 했던 기억 하나만. 그래서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불효의 기억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의 가정. 평소에 효심 깊기로 소문이 나 있는, 이 방송계에는 정말 소문이 나 있는 효녀 김서영 아나운서가 아직까지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게 네. 있어요. 이 부모님은 아니고 저희 외할머니한테 짧은 시간 같이 살았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고향 떠나오셨으니까 친구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네. 또 저희 엄마 아빠는 부모님 다 일하러 나가시고 저는 또 집에 가면 그냥 혼자 초등학교 때 혼자서 그냥 놀고 싶은데 안 계시던 할머니가 계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근처 사는 언니가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저녁 먹자 하셔서 전 좀 이따 먹을 거니까 먼저 드세요. 그래서 집에 있던 그 비빔라면 있잖아요. 네. 할머니가 그거를 혼자 끓여 드셨어요. 그동안 전 또 딴 일하고. 그러다가 언니가 와서 저희가 또 그 라면 2개를 끓여서 먹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아까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그거 끓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 라면 끓이듯이 그냥 물 많이 해가지고서 먹었더니 맛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셨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라면 끓이는 거라도 옆에서라도 지켜드렸으면 한 끼 맛있게 드셨을 텐데 싶어서. 오늘 가정이 너무 또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추억들을. 근데 원래 불효에 대한 기억은 큰 게 아니고 늘 작은 맞아요. 구체적인 기억에서 나와요. 네, 그렇죠. 최다미 교수님은 어떤 기억이? 눈물 나지 않는 얘기 해야 되겠죠? 우리 안 울 울면 겁니다. 안 돼요. 울면 안 되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 전립선 암이었는데 호주에서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 받았는데도 가망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친구들이 중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석 달 동안 한약 치료받고 또 기 치료받고 완치됐어요. 완전히 완치됐어요. 그런데 엄마랑 저는 겉으로는 다 잘 됐겠죠. 완치될 거예요. 속으로는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한약 먹고 안 되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완치가 된 다음에 아버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직접 쓰신 책이죠, 이게. 우리 아버지 쓰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이를 안 됐을 때 한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하고 울었던 거는 이 안에 저에 대한 장 하나 자체가 저에 대한 거예요. 챕터가? 챕터가. 저하고 남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동안에 자기를 너무 응원 잘 해주셔서 해줬어 막내딸이. 그리고 자기 부인도 너무너무 잘 해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지금도 울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그때 그러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생각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표정에서 이 얘기는 이제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박도식 교수님은 인생을 통틀어 지우고 싶은 불효의 기억 하나만 적는다면 뭘 적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한 1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한 3달 정도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강의가 끝나면 매번 거기 들렸는데 하루는 저희 안식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상당히 좋아지셨다. 오늘은 병원 안 오셔도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날 안 갔습니다. 안 갔더니 한 밤 10시쯤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 떴다고. 매일 들리다가 하루 딱 안 들렸더니 임종을 못 본 거. 그게 지금도 제일 후회가 됩니다. 김풍기 교수님 차례입니다.
다른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네. 왜 기풍이 교수님 눈가가 촉촉해지십니까? 저는 뭐 지금도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 뭐 살아계신 부모님보다도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잠깐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다가 대학원을 가고 그만두고 이제 춘천에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죠, 제가. 결혼 전인데 제가 춘천에 이제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러 가게 되니까 할머니가 내가 따라가서 너 밥 해주마.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할머니랑 아주 오래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로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 손주가 가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참 허랑방탕한 20대 후반이라 할머니가 계시면 이게 밤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사실 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할머니가 오시면 힘들고 일단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냥 오지 마셔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를 막 말려가지고 화를 내면서 오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춘천으로 떠나오면서 할머니랑 살아본 게 이제 끝난 거죠. 지금 같으면 제가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는 흔히 얘기합니다. 친구에게나 동료분들에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렇게 얘기해주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또 안 돌아보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지우고 싶은 불효의 기억 떠올려 보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간 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야, 외워라 좀 두 줄이다 두 줄. 아 진짜. 애드립을 왜 쳐? 아니 애드립 왜 쳐요 갑자기? 3년 묵은 나 간장이 있단 말이지요. 아이고 알았어요. 부모를 섬기는데 온갖 마음을 다하여도 늘 부족함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만한 아닙니다. 소자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